네, 고웨스트 시간입니다. 글로벌 증시 이슈 박찬희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자 오늘 유가 얘기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대규모로 또 추가 감산을 예고했습니다. 5월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 오펙 플러스 소속 산유국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5월부터 하루 116만 배럴 감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이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속한 오펙 회원국과 러시아 등이 속한 비오펙 산유국들의 협의체인데요. 이번 감산은 세계 최대 산유국인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사우디가 하루 50만 배럴 줄일 것이라고 말을 했고 네. 이어 이라크가 21만 배럴, 아랍에미리트가 14만 배럴가량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발표한 이 감산량을 모두 더했을 때 116만 배럴가량 된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사우디 국영통신에 따르면 감산은 올해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번 감산이 지난해 10월 회의에서 결정된 대규모 감산과 별도로 실행되는 추가 조치라는 점인데요. 네. 당시 오펙 플러스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대 폭인 하루 200만 배럴 감산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약간 한 5개월 만에 320만 배럴 가까이 이렇게 큰 폭의 감산 결정이 나온 건데 이렇게까지 큰 폭의 감산 결정이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사우디 에너지부는 이번 감산이 석유 시장의 안정을 위한 예방 조치다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유가는 지난달 말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로 발생한 이 금융 리스크가 경기 침체 우려를 키웠고 이것이 석유 수요 둔화 우려로 번지면서 장중 유가가 $60 초반까지 급락한 바 있는데요. 이에 산유국들이 급한 불 끄기에 나선 겁니다. 한편 월가에서는 산유국들의 갑작스러운 감산 발표로 꺾였던 유가가 다시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투자회사 이 피커링 에너지 파트너스는 이번 감산 조치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가량 오를 수 있다라고 내다봤고 골드만삭스는 브렌트유 가격 전망치를 연말 $95까지 가고 또 내년에는 $100까지 상향할 것이다라고 조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감산 발표 직후 국제유가는 장중 8%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지난 1년 사이 최대 상승폭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소식 들으면 또 생각이 나는 게 저희 고웨스트에서도 몇 번 또 다룬 이슈긴 한데 이미 월가 큰손들은 정유주들을 매집을 하고 있던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월가 큰손들은 이미 유가 상승에 베팅을 하고 정유주를 꾸준히 사 모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버크셔 해서웨이의 이 워런 버핏 회장이 있는데요.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난달 28일 석유회사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했다라고 공시했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난달 23일과 27일 이틀 동안 옥시덴탈 주식 370만 주를 사들였는데요. 지분율은 23.6%까지 늘어났습니다. 억만장자 투자자 리온 쿠퍼맨도 중국 리오프닝 등에 힘입어서 전 세계 원유 수요가 살아날 것으로 보고 정유주를 매집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유가가 현재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분석인데요. 이에 더해 증시 불확실성이 길어지면서 대표 배당주로 꼽히는 정유주의 매력이 높아진 점도 이유로 꼽힙니다. 과연 얼마나 받는지 제가 직접 계산을 해봤는데 버크셔 해서웨이가 옥시덴탈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1년에 1억 5천만 달러로 한화 2천억 원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지금 더 오른다는 전망이 나오는 거니까 정유주들 평가가 좀 어떨까요, 월가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이 TD코에는 옥시덴탈에 대해서 버크셔의 추가 지분 매입이 주가의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재무 구조와 현금 흐름도 견조하다라고 보고 옥시덴탈에 대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절했습니다. 투자회사 호라이즌 키네틱스는 최근 몇 주 동안 가장 저평가된 상품 중 하나가 석유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호라이즌 키네틱스의 제임스 다블로스 매니저는 유가는 수요가 강했음에도 경기 침체 우려에 하락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곧 반등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 업계나 관련주들에게는 물론 호재겠지만 유가가 오르면 물가 부담 커지고 물가 부담이 커지면 금융시장 전반에 또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좀 걱정도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 오펙 플러스의 깜짝 감산으로 장중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도 다시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달러화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10년물과 2년물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5베이시스 포인트 오른 이 3.54%, 4.11%를 기록 중인데요. 국채금리는 지난주 금융리스크 해소 기대감에 상승세가 꺾였었지만 유가 반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겁니다. 통상적으로 이 유가와 반대로 움직이는 달러화도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 확대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 미국 증시 선물 지수도 인플레이션 우려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밤 열리는 뉴욕 증시도 전반적으로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유가 향방 지켜봐야겠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희 기자였습니다.